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누누의 토트넘, 올 시즌 시작과 동시에 3연승을 달리며 리그 1위까지 올라갔던 토트넘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재와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며 누누의 토트넘이 반짝이었다. 누누를 빨리 경질해야 된다는 누누 감독의 경질설까지 돌아섰습니다. EPL 8라운드 뉴캐슬 경기 이전 토트넘 선수 2명의 코로나 확진설과 함께 누누 감독에게 위기가 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지만 결론적으로 토트넘은 뉴캐슬에 이겼고 토트넘 선수 중 코로나 환자는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모두 이 코로나 환자 중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었었으니 가슴 철렁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넣고 토트넘으로 복귀하여 리그 4억 골도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뉴캐슬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의 골로부터 누누가 정답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누 감독의 해답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네, 여러분, 영국의 디 에스텔릭은 10월 19일에 누누의 토트넘이 정확히 어떤 경기를 하기를 원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일요일 손흥민의 골에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몇 주가 걸렸지만 누누는 이제 4-2-3-1 시스템에 정착했으며 그의 공격수 4명이 모두 참여하는 골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격 시스템이라고 하면 왼쪽 윙백의 레길론, 오른쪽 윙백의 에메르송이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를 흔들고 왼쪽 윙포워드의 손흥민, 오른쪽 윙포워드의 모우라,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은돔벨레와 원톱의 케인이 윙백의 오버래핑으로 인해 열린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은 호이비에르와 스키백에 맡긴다 라고 간단히 요약하면 될 것 같은데요. 누누 산토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방에 있는 4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쳤다. 손흥민, 케인, 모우라, 은돔벨레에 대한 이야기다라며 그들이 잘 결합했다고 생각한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로 비춰볼 때 누누 감독이 찾은 해답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포워드뿐만 아니라 누누 감독의 역할 아래서는 좀 더 자유로운 역할을 맡으며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만이 아니라 아래 토트넘의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미리네 라이브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장기는 역시 상대의 뒷공간을 털고 들어가는 빠른 스프린트와 왼발, 오른발 가르지 않는 골 결정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좁은 공간에서 잔기술을 통해 탈압박해주는 모습, 그리고 동료를 조금 더 이용하여 자신을 조여오는 수비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EPL 7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압권이었습니다. EPL 2주의 팀에 뽑힐 정도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죠. 누누 감독이 찾은 해답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과 같은 아주 좋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누누 감독의 휘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혹사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포르투갈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걸까요? A매치 2경기를 연속으로 뛰고 온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뉴캐슬전 후반에는 교체도 생각해봐야 할 타이밍으로 보였지만 코로나 검사를 여러 차례 받고 피로에 지친 손흥민 선수를 누누는 끝끝내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에서 이란에서 다시 영국으로 엄청난 이동거리를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였고 휴식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누누 감독이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고 싶은 건 맞을지라도 조금의 휴식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며 골도 넣었고 동료들과 좋은 플레이도 보여줬죠. 누누 감독이 찾은 전술적 답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선수의 체력적 관리에는 손흥민 선수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8라운드 뉴캐슬전에서는 누누 감독이 어떤 모습의 토트넘을 원하는지를 보여줬던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2-3-1 포지션의 핵심은 손흥민과 스킵입니다. 호이비에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홀로 섰던 첼시와 아스널전에서는 토트넘은 패했고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알리와 은돔벨레가 동시에 경기에 출전했고 수비시 중원에서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같이 출전했을 때 토트넘의 승률이 제일 좋습니다. 스킵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킵 선수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의 짝으로 스킵이 나왔을 때 앞선에선 은돔벨레가 좀 더 자유를 얻었고 케인과 손흥민, 모우라 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골도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킵을 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올리버 스킵은 2000년생으로 아주 젊은 미드필더입니다. 스킵은 토트넘 유스부터 성장했던 선수이고 2020년 작년 시즌에 1군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노리치 시티로 임대되었고 노리치 시티의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1년 동안 챔피언십 45경기를 소화한 스킵은 누누 감독의 부름을 받아 다시 토트넘으로 복귀했고 올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의 짝으로 말이죠. 스킵이 과감한 수비로 터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킵은 수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공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모습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최고의 미드필더인 캉테의 활동량을 보여주는 듯해 보입니다. 맨유의 전설 로이킨 선수를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스킵이 있을 때 누누가 원하는 이상적인 공격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토트넘의 풀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트넘의 풀백인 레길론과 에메르송이죠. 뉴캐슬과의 경기는 뉴캐슬 수비가 에메르송과 레길론을 막기 어려워했고 이런 레길론과 에메르송의 공격적인 모습 때문에 루카스 모우라와 손흥민, 케인이 자유로운 역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돔벨레도 그렇고요. 이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포백을 보호하는 호이비에르와 스킵 때문인 거죠. 사실 이 둘 때문에 포백들이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프리롤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활발한 모습과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이지만 공격을 풀어내는 입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뉴캐슬과의 경기 이전까지는 케인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데들보 역할도 서슴지 않고 했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런 누누 산투 감독의 전술 아래서 손흥민 선수가 혹사만 당하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시즌 초반의 활약을 볼 때는 리그에서만 20골 이상을 넣어줬으면 하는 팬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려면 케인도 더 살아나야 하는데 뉴캐슬전에서 리그 첫 골을 케인이 신고했으니 이제 케인도 점점 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잔부상에 시달렸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두 감독 벤투와 누누가 손흥민에게 조금은 휴식을 주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제 EPL 다음 라운드가 있으니 손흥민 선수의 또 멋진 활약을 기대해야 될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위해서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살아나야 합니다.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토트넘의 대들보로 성장할 스킵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서 토트넘의 순위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리그 5호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